자, 이제 두 번째 단원 에너지띠하고 반도체 한번 같이 봅시다. 자, 보면은 우리 앞에서 이제 앞에서 그 에너지 준위를 하면서 보의 원자 구조에 대해서 했었었죠. 그렇죠. 그래서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뭐가 있고, 궤도, 거기를 전자 껍질이라고 했고, 그 부분에서만 전자가 존재할 수 있고, 특정 에너지를 갖기 때문에 양자화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란 말이에요. 자, 근데 이제 고체 에너지띠, 왜 굳이 이제 고체냐, 기체가 아니라, 기체는 원자끼리 충분히 어떻게 돼요?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지만 고체는 굉장히 가깝게 붙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고체 결정 상태로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고체 원자 에너지 준위는 원자 사이의 거리가 너무나도 가깝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 인접한 원자들의 전자 궤도가 서로 어떻게 돼요? 겹쳐져요. 겹쳐지게 되기 때문에 에너지 준위가 어떻게 되냐면 서로 겹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자가 하나가 있을 때는 이렇게 각각 뭐 1번 껍질, 2번 껍질, 3번 껍질 이런 식으로 되는데, 만약에 두 개가 돼버리면은 입자는 한 공간에 두 개가 같이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가 두 개가 어떻게 돼요? 한 공간이 있을 수 없으니까 나눠져요, 살짝. 그래서 미세하게 서로 어떻게 돼요? 이 안에 있는 전자도 영향을 주고 원자 핵도 영향을 주다 보니까 미세하게 에너지 준위가 갈라져서 이렇게 두 개 층으로 나눠집니다. 만약에 세 개가 겹치면 이렇게 세 개 층으로 나눠지고, 그 다음에 아주 무수히 많은, 그러니까 보통 우리 금속이라고 보면 고체가 이렇게 겹쳐져 버리면은 얘가 아주 미세하게 촘촘하게 돼서 거의 굵은 하나의 띠와 같은, 실제로는 약간씩 차이가 있기는 하나 거의 굵은 하나의 띠, 연속적인 띠와 같은 형태의 궤도가 아니라 이런 형태가 나타나게 되는데, 얘를 우리가 에너지 띠다라고 불러줘요. 그러니까 하나는 궤도라고 불러준다라고 하면은 이 두 개는 뭐라고 불러줄 수 있다? 이렇게 여러 개가 겹친 경우에는 에너지 띠라고 불러줄 수 있어요. 그래서 에너지 준위의 변화는, 자, 파울리 베타의 원리, 이거는 원래 이제 화학에서 나오는 전자 배치 원리 중에 하나인데, 자, 원자에서 하나의 양자 상태에 전자가 두 개 이상 함께 존재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두 개 이상이 함께 존재할 수가 없다. 하나만 존재할 수가 있다. 즉, 전자들은 각각 다른 양자수의 조합을 가져야 한다. 그러니까 원래 파울리 베타의 원리는 화학에서는 오비탈이라는 개념으로 쓰거든요. 그러니까 오비탈 안에 전자가 최대 두 개까지 들어갈 수 있는데, 두 개가 함께가 존재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똑같은데 스핀 방향이 달라요. 하나는 뭐 시계 방향으로 돌면 하나는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이런 형태로 최종적으로는 양자수가 달라지는 형태로 하나의 오비탈 공간 안에 두 개의 전자가 존재할 수 있게 돼요. 그게 전자 배치의 원리인데, 그건 나중에 화학에서 배우게 돼요. 그래서 파울리 베타의 원리에 따라서 하나의 양자 상태에, 하나의 에너지 준위에, 정확한 에너지 준위 상태에 전자 두 개가 동시에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원자들은 가까이 있으면 아주 미세하게 갈려요. 아주 미세하지만. 자, 그러면은 얘가 여기서 설명했던 것처럼 에너지 D라고 하는 에너지 D라고 하는 거는, 고체는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에너지 준위들이 아주 촘촘하게 모여 있어서 거의 굵은 띠 형태로 나타나는 이렇게 에너지 준위를 이루게 됩니다. 왜? 고체는 원자 사이의 간격이 충분히 가깝기 때문에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 에너지 띠의 구조를 보게 되면은, 허용된 띠라고 하는 거는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일종의 궤도예요. 궤도, 전자 껍질, 즉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에너지의 영역이에요. 여기에만 전자가 있을 수 있는, 일단 뭐 양자화된 영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양자화된 에너지를 갖고 있는 영역이고, 절대 온도가 0켈빈일 때, 마이너스 273도일 때 고체의 전자는 허용된 D의 가장 낮은 에너지 준위부터 차례로 채워져요. 이거를 누중의 법칙 또는 싸움의 원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에너지 준위가 낮은 것부터 순서대로 먼저 채워져 있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누중의 법칙 또는 싸움의 원리, 뭐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자,
자, 그러면 원자과 띠. 여러분들 이 화학에서 통합과학에서 배웠지만 원자과 전자라고 하는 거 알고 있죠? 그렇죠? 원자과 전자는 현재 전자가 채워져 있는 맨 바깥 껍질에 채워져 있는 전자수를 원자과 전자라고 흔히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전자가 채워진 띠 중에서 에너지가 가장 높은 띠. 그러니까 가장 높은 띠면은 뭐예요? 마지막 전자가 채워진 채워진 전자 껍질이겠죠, 결국에는. 그래서 원자과 띠는 전자로 완전히 채워져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옥텟 상태가 된 거를 얘기를 해주는 거죠. 전자가 완전히 채워져 있어서 전자가 이동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전자가 옮겨갈 빈 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전도띠는 뭐냐면,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들 이렇게 원자의 전자 껍질들이 존재를 하면은, 그러니까 뭐 3주기 원소라고 생각해 보면은 3주기 원소의 나트륨은 2주기 두 번째 껍질까지는 전자가 다 꽉 찬 상태고, 맨 마지막에 하나가 이렇게 있고, 그 바깥에도 실제로는 껍질이 있어요. 계속 껍질은 존재를 하는데 거기에 전자가 아직 채워지지 않았을 뿐이에요. 실제로는 바깥에 계속 무한히 껍질들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 원자과 띠는 이렇게 맨 마지막 전자가 채워져 있는 요 띠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전도띠라고 하는 거는 그 위에 있는 아직 전자가 실제로 채워지지 않은 띠가 바로 전도띠에 해당이 돼요. 근데 나트륨 같은 경우는 일조 원소이기 때문에 옥텟은 아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무수히 많은 원자들이 계속 겹쳐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실제로 꽉 찼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띠는 원자과 띠 바로 위에 있는 전자가 채워지지 않은 여기 비어있는 공간에는 요 궤도, 여기가 바로 전도띠에 해당이 되고, 전도띠는 비어있는 에너지 준위로 구성이 돼서 여기서 전자가 쏙 위로 이동을 하기가 상대적으로 쉬워요. 아직 채워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띠 간격이라고 하는 거는 원자과 띠와 바깥에 있는 전도띠 사이의 요 간격이 바로 띠 간격이에요. 그러니까 원자과 띠에 있던 전자가 전도띠로 쭉 올라갈 수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올라가기 위해서 필요한 요 에너지 간격이 바로 띠 간격에 해당이 돼요. 여기를 이제 밴드갭이라고도 얘기를 해주는데, 원자과 띠와 전도띠 사이에 전자가 존재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실제로는 여러분들 1번 껍질과 2번 껍질 사이에 있는 이 공간과 2번과 3번 사이에 있는 이 공간에도 전자는 존재할 수 없어요. 왜? 실제로 양자화된 에너지를 갖고 있는 궤도에만 전자가 존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원자과 띠하고 전도띠 사이에서는 전자가 존재할 수가 없게 되고요. 이 띠 간격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 뭘 결정을 지어주냐면 전기 전도성을 결정을 지어줘요. 즉 여기 원자과 띠에 있던 전자가 얼마나 쉽게 전도띠로 잘 이동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얘가 쉽게 올라갈 수 있어야 전도띠에서 전자 이동이 자유로워서 전기 전도성이 크게 작용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띠 간격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얼마나 크냐 또는 작냐, 그래서 전자가 얼마나 쉽게 올라가고 내려갈 수 있느냐가 바로 전기 전도성을 결정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 고체 원자의 에너지 띠와 전자의 이동을 보게 되면은, 원자과 띠에 있던 전자가 완전히 채워져 있으면, 꽉 찬 상태가 되어 있으면 전자는 자유롭게 움직이지를 못해요. 요 안에서 일종의 속박 전자라. 하지만 원자과 띠에 있던 이 전자가 띠 간격 이상의 에너지를 흡수를 해서 전도띠 위로 확 올라가 버린다라고 하면은 바로 이 전도띠로 전이해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게 돼요. 속박에서 벗어난 뭐가 되기 때문에 자유 전자가 되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뭘 가질 수 있다? 자유롭게 이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전기 전도성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기 전도성은 물질 내에서 전류가 얼마나 잘 흐르냐의 정도를 나타내는 성질이에요. 그러니까 전기 저항하고 비슷한 개념인데 이제 반대죠. 전기 전도성이 크면 전기 저항은 작을 거고, 전기 저항이
크면 전기 전도성은 작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자유전자는 여러분들 알고 있죠. 그렇죠? 예. 예, 금속 또는 도체에서 전하를 운반해주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자유전자고, 양공이라고 하는 거는 자유전자하고 이제 반대된 개념이에요. 자유전자와 양공에 의해서 전류가 흘러요. 자유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고, 양공은 말 그대로 플러스 값이기 때문에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데, 양공에 의해서 전류가 흐르면 이들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실제로는 전기 전도성이 좋습니다. 왜? 전자가 이동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 자유전자하고 양공의 정의를 보게 되면은, 자유전자는 원자과 띠에 있던 속박되어 있던 전자가 띠 간격보다 더 큰 에너지를 얻어서 전도띠 위로 올라간 요 상태가 된 전자가, 그러니까 전도띠로 전이되어 있는 전자가 바로 자유전자고, 얘네들은 고체 내부를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 전도띠를 따라서 쭉 전자들이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 전자의 이동으로 실제로는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고, 양공은 플러스를 띈 빈 공간이에요. 전자가 전이를 해 가면 원래 전자가 있던 공간에서 전자가 빠져나가는 빈 자리, 홀이에요, 홀. 빈 자리로, 그러면 요 부분이 비니까 여기 있던 전자가 여기 부분을 채워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전자가 이렇게 채워져 있었던 상태인데, 여기 있던 전자가 위로 전도띠로 가버리면은 요 부분이 비잖아요. 그럼 요 부분이 이렇게 빵꾸가 난 빈 홀 상태가 돼버리면은 여기 있던 전자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이동을 하면 여기가 다시 비죠. 그럼 여기도 이렇게 이동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이웃한 전자가 양공을 채우고, 양공의 위치가 그럼 결국에 어떻게 돼요? 원래 여기 있다가 전자가 일로 이동을 해가 버리면 여기는 전자가 채워진 상태가 되고, 여기가 양공이 되고, 다시 여기는 전자가 채워진 상태가 되고,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전자는 이렇게 이동을 했고, 실제로 양공은 전자 이동에 따라서 어느 쪽으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한 형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공을 채우면서 양공의 위치가 이동하기 때문에 플러스 전하를 띤 입자와 같은 역할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전자가 빠져나간 자리니까 전자의 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빈 공간, 그래서 양공이다 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전자가 빠져나간 공간이에요. 그러면 이 고체의 에너지 띠의 구조와 전기 전도성을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실제로 이 전기 전도성은 자유전자가 얼마나 잘 발생할 수 있느냐가 결국에는 제일 관건에 해당이 된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띠 간격하고 전기 전도성을 보면은, 띠 간격, 즉 원자과 띠하고 전도띠 사이 간격이 좁으면 원자과 띠의 전자가 전도띠로 쉽게 올라갈 수 있겠죠. 에너지가 조금밖에 안 필요하니까. 그래서 전도띠로 쉽게 전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전기 전도성이 좋아요. 그래서 이 띠 간격의 에너지가 적을수록 전기 전도성이 좋은 겁니다. 띠 간격의 에너지가 적을수록 전기 전도성이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도체하고 부도체하고 반도체하고 이렇게 세 가지를 보게 되면은, 도체는 전도띠하고요, 원자과 띠가 일부가 이렇게 겹쳐져 있어요. 전도띠의 일부와 원자과 띠가 이렇게 겹쳐져 있는 상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자과 띠가 일부만 차 있거나 비어 있거나, 아니면은 원자과 띠하고 전도띠가 서로 겹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꽉 찬 옥텟은 아니고 비어 있으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돼요? 꽉 다 차 있으면 안정한 상태가 돼서 전자들이 움직이기가 힘든데, 비어 있으면은 상대적으로 좀 더 움직일 수 있는 운신의 폭이 넓으니까 잘 이동을 하던가, 아니면은 전도띠가 원자과 띠하고 겹쳐져 있어요. 그래서 띠 간격이 어떻게 돼요? 없어요. 띠 간격이 없으면 그냥 맘대로 올라갈 수 있다는 소리죠. 그래서 띠 간격이 없기 때문에 원자과 띠의 전자는 아주 약간의 에너지만 흡수를 하더라도 전도띠로, 그러니까 핵과 인력만 살짝 끊어낼 수 있는 힘만 있다라고 하면은 전도띠로 그냥 바로 이동을 할 수가 있어서 전기 전도성이 좋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금속 물질이 이 상태로 생겼고,
그 다음에 이제 부도체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 반대 개념으로 띠 간격이 상당히 넓어요. 즉 원자과 띠가 완전히 꽉 채워져 있고 띠 간격 자체가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여기 원자과 띠에 있던 전자가 전도 띠로 올라가기 위해서 얻어야 되는 에너지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이하기가 어려워서 전기 전도성이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플라스틱 또는 유리, 나무, 고무, 도자기, 석영 같이 보통은 금속이 아닌 공유결합 물질, 분자성 물질 같은 경우에는 좋지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반도체는 결국엔 도체와 부도체의 중간 정도라 원자과 띠가 완전히 채워져 있기는 한데 띠 간격이 좁아요. 요 사이 간격이 좁아서 상대적으로 부도체는 많은 에너지를 얻어야 위로 갈 수가 있는데 얘는 얘보다는 적은 에너지를 얻으면은 전도띠로 전자의 이동이 가능해요. 그래서 띠 간격이 부도체보다는 좁아서 원자과 띠가 꽉 채워져 있긴 하지만 원자과 띠의 전자가 에너지를 흡수를 해서 전도띠로 전이가 가능은 합니다. 대신에 특정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되겠죠. 이만큼의 에너지는 얻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전기 전도성이 도체보다는 좋지가 않고요. 부도체보다는 좋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결국에 이 애매한 거를 왜 쓰느냐? 그냥 도체 쓰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 띠 간격을 조절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이 띠 간격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주었다가 또는 제거했다가 하면서 반도체의 가장 큰 장점은 전기 전도성이 좋은 걸 쓰려면 도체를 쓰는 거지만 전기 전도성이 애매한 중간 정도의 성질을 가지는 걸 이용을 해서 결국에는 얘가 때로는 도체, 때로는 부도체 상태로 만들면서 전류의 흐름을 아주 미세하게 조절을 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때로는 도체 또는 부도체로 전류 신호를 만들거나 또는 저장을 할 수가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서 바로 반도체를 사용을 해주게 돼요. 자, 그러면 보통 여러분들이 이 온도하고 전기 전도성을 보게 되면은 보통 도체 물질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높아지면은 전기 전도성이 떨어져요. 즉 오히려 전기 저항 값이 커집니다. 왜 그러냐면은 가운데 있는 원자 핵에 온도가 올라가면은 진동하는 정도가 세져요. 즉 원자의 열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진동이 커지고 전자들이 가다가 그럼 어떻게 되냐면 실제로는 이 원자 핵과 핵 사이들을 전자들이 이렇게 이동을 해서 가야 되는데 얘가 제자리에서 진동하는 정도가 커지면 가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 원자 또는 원자 핵하고 충돌하는 정도가 커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류가 잘 흐르지 못해서 도체는 온도가 올라가면은 저항값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커지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도체는 온도가 높아질수록 전기 전도성이 떨어져요. 전기 전도성이 감소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올라가면, 그러니까 온도가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 열 에너지를 공급을 해주는 거고, 이 열 에너지를 받으면 더 많은 전자가 에너지를 흡수를 해서 원자과 띠로 원자과 띠에서 전도띠로 전이가 가능하겠죠. 온도가 올라간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열 에너지를 공급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따라서 이렇게 되면은 전도띠로 이동한 자유전자랑 전자가 이동하면서 생긴 양공의 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비저항이 작아져서 오히려 어떻게 돼요? 전기 전도성이 커져요. 그래서 반도체는 온도가 어떨수록 높아질수록 전기 전도성이 증가해요. 선생님 여기서 근데 비저항이라고 하는 거는 처음에 그 앞에서 회로 설명을 할 때 저항값 설명을 한번 해줬을 텐데 비저항은 물질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저항값이에요. 즉 길이 1m, 단면적 1제곱미터로 만들어서 측정한 물질의 저항값이 바로 비저항에 해당이 돼서 미터 옴이라고 하는 단위를 사용을 해주는데 이게 보통은 물질이면 변하진 않는데 온도에 따라서 전기 전도성이 바뀌기 때문에
달라질 수는 있다. 특히나 도체는 온도가 높아질수록 전기 전도성이 떨어지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전기 전도성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개념 확인 문제 한번 봅시다. 자, 1번. 그림은 고체의 에너지 D를 나타낸 것인데 전자가 채워진 D를 뭐라고 불러줍니까? 원자가 D라고 불러주죠. 전자가 채워지지 않은 D를 전도 D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기역에 해당하는 거를 D 간격 이렇게 불러주죠. 자, 그 다음에 2번. 자, 에너지 D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은 OOXX에 해당이 됩니다. OOXX 0켈빈에서 모든 물질의 D 간격은 다 달라요. 그래서 다 다르기 때문에 뭐가 다 달라지는 겁니까? 바로 전기 전도성이 물질마다 달라지게 되는 거고, 원자가 D의 전자는 D 간격보다 더 큰 에너지를 흡수를 해서 전도띠로 전이를 해주죠. 그 다음에 3번. 자유전자와 양공에 대한 설명 중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은 원자가 D에 있던 전자가 뭐예요? D 간격, D 간격 이상의 에너지를 흡수를 해서 전도띠로 전이를 하게 되면은 자유전자가 돼서 고체 내에서 움직일 수가 있고, 전자의 전이로 인해 생긴 양공은 이웃한 전자가 채워지면서 움직일 수가 있으며 플러스 전하를 띈 입자와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양공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자, 그림 가부터 다는 고체의 에너지 D 구조를 순서 없이 나타냈어요. 자, 원자가 D하고 전도띠하고 겹친 가가 뭐예요? 도체. 자, D 간격이 아주 넓은 다는 부도체. 좁은 거는 얘는 반도체. 이렇게 되겠죠. 순서가. 자, 그 다음에 5번. 위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전기 전도성은 가가 도체니까 제일 좋고, 나와 다는 원자가 D의 전자가 반도체하고 부도체는 완전히 채워져 있고, 도체는 완전히 채워져 있지 않거나 채워져 있더라도 D 간격이 없어요. 다의 원자가 D에 있는 전자는 약간의 에너지만 흡수해도 전도띠로 이동할 수 있는 거는 반도체지 부도체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이 맞습니다. 자, 이번엔 이제 에너지 D하고 반도체에 관련돼서 한번 알아봅시다. 이게 반도체하고 다이오드는 통합과학에서 아주 그냥 얕게, 그죠? 수박 탈캐식으로 잠깐 배웠었는데, 여기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배웁니다. 자, 반도체는 일단 순수 반도체라고 해서 불순물 없이, 여기서 불순물이 뭐 나쁘다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뭔가 기능을 개선하기 위해서 넣어주는 물질이 불순물이고, 불순물 없이 완벽한 결정 구조를 갖는, 그러니까 하나로만 되어 있는, 즉 Si, 실리콘이나 아니면은 게르마늄, 그러니까 저마늄으로만 되어 있는 바로 반도체를 순수 반도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원자과 전자가 4개인 14족 원소인 실리콘이나 규소나 저마늄으로만 이루어져 있고요. 이 원자과 전자 4쌍이 전부 다 공유 결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남는 전자가 없습니다. 남는 잉여 전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남는 전자가 있어야 얘네들이 자유전자의 역할을 해서 좀 더 자유롭게 이온들이 이동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전자들이 이동을 해서 전기 전도성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전자는 여기서는 없어요. 그래서 전기 전도성은 원자과 D의 전자들이 꽉 차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렇죠? 반도체 중에서도 꽉 차 있고, 대신에 이 D 간격 사이가 조금 더 좁은 거죠. 그래서 전자들이 자유롭게 이동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전기 전도성이 그닥 크지는 못해요. 낮아요. 대신에 D 간격 사이의 에너지는 좀 작다. D 간격 사이의 에너지는 작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남는 잉여 전자들이 없어요. 다 전부 다 공유결합을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끝에 있는 전자들 있죠. 맨 끝에 보면은 결합에 참여하지 않는, 어차피 끝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거기 있는 애들밖에 없기 때문에 예, 자유전자나 양공의 수가 굉장히 적어요. 자, 그래서 이게 너무 예, 전기 전도성이 너무나도 좋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약간 더 개선을 한 게 바로 불순물 반도체입니다. 순수한 반도체에 불순물을 섞어서 첨가를 해서 전기 전도성을 좀 더 높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 전도성을 높였다라는 소리는 결국에는 여기 띠 간격의 에너지를 줄인 거죠. 네. 띠 간격 사이의 에너지를 좀 더 줄인 거예요. 어차피 원자과 띠가 꽉 차 있는 거는 똑같은 상태니까. 그래서 도핑 또는 이제 토핑이라고 하죠. 우리가 피자 토핑 하는 것처럼 위에다 뭔가를 더 얹었다라는 소리인데, 순수한 반도체에 약간의 불순물을 첨가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다가 새로운 에너지 띠를 하나 놓는 겁니다. 그게 이제 도핑에 해당이 되는데, 토핑에. 그래서 불순물의 종류에 따라서 P형 반도체, 즉 P형은 양공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포지티브 반도체. 그 다음에는 잉여 전자, 자유전자를 더 넣어주는 네거티브 반도체. 그러니까 네거티브라고 쓰는 이유는 마이너스 전하가 많아져서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P형 반도체는 포지티브는 플러스 전하가 많아져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P형 반도체는 뭐 양공을 추가하는 거기 때문에 13족 원소를 첨가를 해주는 거고요. 여기서는 자유전자를 좀 더 추가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따라서 N형 반도체는 15족 원소를 첨가를 해주게 돼요. 그래서 P형 반도체는 붕소라든가 알루미늄처럼 원자과 전자가 3개인 원자를 토핑을 해주면 요 중간에 어떻게 돼요? 완전히 옥텟을 못 만들고 전자쌍 8개를 못 만들고 하나가 비어있는 상태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죠? 완벽하게 다 공유결합을 만들지를 못하니까. 그러면은 하나가 부족해서 빈자리에 뭐가 생겨요? 양공이 생겨버리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N형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순수한 반도체에다가 원자과 전자가 5개인 이인이나 비소나 안티몬 같은 15족 원소를 토핑을 해주면은 여기서 남는 뭐가 하나가 생겨요? 네, 잉여 전자가 생겨요. 그래서 얘가 자유전자가 되는 거고, 이 13족을 첨가한 얘는 양공이 형성이 되면서 하나 생기죠. 그러면 이게 에너지 띠 간격이 어떻게 변하냐면은, 불순물 원자에 의해서 원자과 띠 바로 위에 전자가 채워지지 않은 새로운 에너지 준위가 하나 생겨요. 그러니까 에너지 준위가 원자과 띠 이 위쪽에 이렇게 하나가 생기니까 띠 사이 간격이 약간 줄어드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결국에. 즉 원자과 띠의 전자가 새로운 원이 여기로 쉽게 전이가 가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여기도 올라가기가 더 쉽겠죠. 결국에는. 그래서 원자과 띠에 뭐가 생기는 겁니까? 전자가 일로 올라가 버리니까 여기에 양공이 생겨버려서 바로 P형 반도체는 저렇게 양공이 생기게 되는 거고, N형 반도체는 불순물의 에너지 준위가 이 P형 같은 경우에는 원자과 띠 쪽에 생기잖아요. N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전도띠 아래쪽에 하나가 더 생겨요. 불순물 원자에 의해 전도띠 바로 아래에 전자가 채워진 새로운 에너지 준위가 생기고, 그럼 여기도 띠 간격이 상대적으로 여기까지 올라가면 여기서는 이렇게 올라가기가 쉬워지니까 에너지가 좀 더 적게 들겠죠. 새로운 에너지 준위에 있는 전자가 전도띠로 쉽게 이렇게 전이가 돼버리고, 그럼 전도띠에 자유전자가 새로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양공이 생기는 거고, 여기서는 전도띠 쪽에 뭐가 생기게 된다? 자유전자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공에 가까이에 있는, 여기 양공이 생겼잖아요? 양공에 가까이 있는 전자가 이동해서 양공을 채워요. 여기 있는 전자가. 그래서 이렇게 가고, 그럼 양공이 반대로 이동을 하는 거겠죠. 전자가 일로 가고 이렇게 올라가면서 바로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 T는
원자가 띠의 전자가 불순물에 의해 생긴 에너지 준위로 전이해서 생성된 양공에 의해서 전류가 흘러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가버리면은 여기가 B고, 여기 있던 전자가 들어가면 여기가 또 B고, 또 여기 있던 전자가 일로 들어가면 여기가 B이기 때문에 양공이 계속 이동을 하게 되면서 주요 전하 운반체가 되는 거고, 얘는 공유결합에 참여하지 못한 잉여 전자가 원자에 약하게 속박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전도띠로 싹 이렇게 위로 올라가 버려서 전류가 잘 흐르게 돼요. 불순물에 의해 생긴 에너지 준위에 있는 전자가 전도띠로 싹 이렇게 전이를 하면서 전류가 잘 흐르게 돼요. 그러니까 전도띠에 있는 자유전자가 생기기 때문에 전하 주요 운반체는 누구다? 전자다. 여기서는 원자가띠에 있는 양공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전류가 잘 흐르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 P형 반도체하고 N형 반도체를 서로 접합한 게 가장 아주 단순하고 간단한 반도체인 바로 접합 다이오드가 되는데, 다이오드는 이렇게 보면은 아주 간단하게 생겼는데 여기에 보면 이렇게 띠가 하나 있어요. 빨간색 띠가. 네, 빨간색 띠가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게 있어서 다이오드는 뭘 가집니까? 방향성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화살표, 이게 기호로 나타내면은 화살표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화살표 방향 쪽으로 전류가 흐르게 돼요. 그러니까 전류가 흐르게 되면 이쪽으로 흐르려면 왼쪽이 플러스, 오른쪽이 마이너스, 이렇게 다이오드는 반드시 극에 맞게 연결을 해놔야지, 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전류가 흐르지를 않아요. 그래서 P형 쪽에는 이렇게 양공이 많이 있는 상태가 되고, N형 쪽에는 이렇게 잉여 전자들이 좀 더 많은 상태로 이렇게 있게 되는데, 얘가 P형하고 N형 반도체를 서로 붙여버리면 전류를 제어하고 조절하는 기능을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바로 뭐라고 불러줘요? 우리가 정류작용을 해준다라고 얘기를 해주죠. 일단은 전류를 제어하는 거는 한쪽 방향으로만 흐를 수 있게 제어를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는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정류작용이라는 걸 해줄 수가 있게 되는데, 자, 이거 봅시다. PN 접합 다이오드의 전하 분포랑 에너지 준위를 보면은 왼쪽은 P형 반도체고 오른쪽은 N형 반도체에 해당이 돼요. 자, 그러면 P형 반도체에서 불순물은요, 넣어준 토핑은 전자를 양공으로 전자가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쵸? 하나가 양공에 있는 상태에서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 상태가 돼요. P형 반도체는 원래 빈 양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P형 반도체에서 불순물 자체는 전자를 얻어버려서 음이온 상태를, 그 다음에는 N형 반도체에서 불순물은 어떻게 돼요? 잉여 전자가 어떻게 돼요? 다른 양공 쪽으로 이동을 해버리기 때문에 전자를 잃어버려서, 아니면 양공이 될 수도 있고 다른 데로 이동을 해버릴 수도 있잖아요. 왜? 어디로 올라가 버려요? 전도띠로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전자를 잃어서 양이온 상태가 돼요. 그래서 P형 반도체의 불순물은 음이온이고, 이 음이온이 P형 반도체에 첨가한 토핑된 불순물, 예를 들어서 P형이니까 13조 원소인 붕소는 음이온 상태로, N형에 넣어준 인 같은 경우에는 무슨 상태로? 양이온 상태로 이렇게 존재를 해요. 그리고 얘는 이렇게 붙여주면 가운데가 되게 방막이거든요. 방막이라는 소리는 굉장히 어떻게 돼요? 얇다란 소리예요. 굉장히 얇기 때문에 이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투과가 될 수가 있어요. 확산이 될 수가 있는데, PM 접합 면에서 두 개를 붙여버리게 되면은, 자, 여기를 공핍층이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요 사이에서 양공하고 이 전자가 양쪽으로 이렇게 확산돼서 이동해요. 그래서 서로 소멸한다라고 돼 있는데, 소멸한다라는 소리는 이 양공의 전자가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양공의 전자가 채워져서 요 빈 부분이 소멸이 돼 버려요. 그러면 이 P형 반도체 쪽은 불순물이 남는 뭐에 의해서 음이온들만 남아있는 상태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음이온만 남아있는 상태가 되니까 P형 반도체 접합형 이쪽은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되고, 그 다음에 N형 반도체에서는 전자가 여기에 양공하고 결합을 해버리면서 사라지니까 여기는 불순물이 양이온 상태가 돼서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이런 상태가 돼요. 그러면 이쪽에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고 여기를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으면 전기장이 여기 안에서 이렇게 형성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기장 방향이 이쪽이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여기 있던 잉여 전자가 이쪽으로 갈 수가 없죠. 왜? 가려고 하더라도 원래 전기장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으면 얘가 플러스고 마이너스면 전기장 안에서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애는 전기장 방향으로 힘을 받고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애 같은 경우에는 전기장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자가 이쪽으로 넘어오려고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으니까 이쪽으로 가버리고 그 다음에 양공이 넘어오려고 하더라도 일로 끌려버리기 때문에 이 가운데 있는 여기 경계면, 여기를 공핍층이라고 하는데 여기를 뺀 나머지 부분에서는 실제로 여기 있던 전자가 일로 넘어가지도 못하고 왼쪽에 있던 양공도 넘어가지를 못해요. 일종의 뭐가 생기는 거예요? 저기 전기장이 형성이 되면서 자, 접합면 바깥쪽에 양공하고 전자는 실제로는 어떻게 돼요? 에너지 준위 차이가 생긴다는 소리는 전기장이 생겨버리기 때문에 넘어가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동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붙여놓은 상태는 가운데 양공하고 전자가 결합해서 공핍층 생기고 요 사이에서는 전기장이 형성돼 있어서 오른쪽에 있던 전자, 왼쪽에 있던 양공이 이동을 못해요. 그런데 여기다가 이제 뭘 걸어주면은 전압을 걸어주게 되면은 이때는 전류가 흐를 수가 있게 되는데 자, 순방향 전압 즉 P형 반도체에다가 플러스 전원을 연결을 해주고 N형 반도체에다가 마이너스 전원을 연결을 해주면 자, 이때는 전류가 흐르게 돼요. 자, 어떤 식으로 전류가 흐르게 되냐면 보면은 자, 불순물 이온 때문에 여기 보면은 P형 반도체 쪽은 마이너스 음이온이 있었고 N형 반도체 쪽은 플러스 양이온이 있었기 때문에 이쪽으로 아까 전기장 형성이 되어 있다. 이 경계면에서 여기까지는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여기서 전원의 전압이 그럼 어떻게 돼?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고 전원 전압은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서로 반대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 가운데가 여기 생긴 전압비를 얘가 상쇄를 시켜줘요. 예.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 전위차가 전기장이 형성이 되어 있다는 소리는 여기 안에 전위차가 걸려 있고 이 전위차하고 반대의 전압을 걸려가지고 여기 가운데 있는 층을 아주 얇게 만들던지 아예 상쇄를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전위차가 줄어들게 되면서 줄어들고 되니까 여기 에너지 준위 차이가 어떻게 돼요? 줄어들어 버리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서 전자가 넘어갈 수 있고 여기로 양공이 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류가 잘 흐르게 돼요. 그런데 만약에 역방향을 걸어주게 되면은 여기서 전기장이 걸려있는 방향하고 외부 전압하고 어떻게 돼요? 같아져 버리니까 2층이 공핍층이 더 커져 버려요. 그러면 실제로 전위차가 더 벌어지게 되는 거니까 가기가 힘들죠. 그리고 이제 아주 또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얘가 전자가 여기서 플러스 전압을 걸어놨으니까 이쪽으로 딸려가고 양공이 마이너스 전압을 걸렸으니까 이렇게 딸려간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반대쪽에 P형 반도체에다 마이너스 전압을 걸어놓으면 이 마이너스 전압 때문에 양공들이 이쪽으로 끌려가고 여기다 플러스 전압을 걸어놓으면 전자들이 오른쪽으로 끌려가 버리는 반대편으로 실제 전화 운반체가 반대편으로 이렇게 이동해 버리는 현상이 벌어지니까 실제로 전류가 어떻게 된다? 흐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경계면에서 양공하고 전자가 서로 반대편으로 이동을 하면서 타고 넘어가야 전류가 흐를 수가 있는데 양쪽에서 잡아당겨 버리니까 가운데로 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에너지 띠 간격이 벌어지게 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니까 실제로 전류가 어떻게 된다? 잘 흐르지 못하게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방향에서만 전압이 흐르게 되고 역방향에서는 다이오드는 전류를 흐르지 못하게 돼서 전류를 제어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순방향만 흐르고 역방향은 흐르지 못하게 하는 다이오드를 이용을 해서 바로 정류 회로를 만들어내요. 우리 통합과학에서도 배웠잖아요. 정류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거죠. 즉 이렇게 교류는 전류의 세기와 방향이 지속적으로 바뀌는 요 전류가 바로
교류에 해당이 되는데, 이쪽 플러스인 경우에는 이쪽으로 질을 흐를 수 있지만 마이너스가 되면 이쪽으로 전류가 흐르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다이오드를 통과해서 출력이 될 때는 이렇게 플러스로만 나가는 전압을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되니까 정류를 통해서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발광 다이오드 LED라고 하는 거죠. LED는요, 순방향 전압이 걸려서 접합면에서 전자랑 양공이 결합을 할 때, 그러니까 전자가 양공 쪽으로 보통은 전자가 양공 쪽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펙트럼에서 들뜬 상태로 갈 때는 빛을 흡수하지만 이게 에너지 준위가 낮은 상태로 전자가 떨어질 때는 스펙트럼을 방출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 띠 간격의 에너지를 조절을 해서 방출하는 빛의 에너지를 결정을 해주면 결국에는 빛의 파장이 달라지게 될 거고, 가시광선 파장의 길이를 조절해주면은 여러 가지 색깔을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합할 때 띠 간격 사이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갖는 광자가 어떻게 됩니까? 네, 방출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전자가 양공 쪽으로 빵 떨어질 때 띠 간격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어떻게 된다? 방출하고 거기에 에너지에 해당하는 파장을 가지는 가시광선을 나오게 해서, 또는 적외선을 나오게 해서 빛을 내는 게 바로 발광 다이오드 LED고요. 그 다음에 광 다이오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앞에서 했던 광전 효과를 이용을 해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아래에 전자가 많은 N형 반도체, 그 다음에는 전자가 부족한 양공이 있는 P형 반도체를 위쪽에다가 놓고 빛을 비춰주면은 접합면에서 전자가 띠 간격 사이의 에너지를 흡수를 해서 위로 팡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N형에서 P형 쪽으로 전자가 튀어 올라가게 되면서 어떻게 된다? 전류가 흐르게 되는 게 바로 광다이오드죠. 그러니까 이 광전 효과에서 빛이 띠 간격 사이의 에너지 이상을 공급을 해서 바로 위로 올라갈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결국에는. 자, 그러면 개념 확인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1번 반도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가 않은 것은, 자, X55X예요. X55X. 원자과 전자가 8개인 원자가 결정 구조를 이룬 것을 순수 반도체라고 얘기를 해준다. 원자과 전자가 8개가 아니라 4개인 원자가 8개로 꽉 찬 원자과 띠 8개를 꽉 채운 상태가 순수 반도체고, 불순물 반도체는 순수 반도체보다 전기 전도성이 더 좋죠. 그렇죠? 양공이나 잉여 전자를 더 첨가를 해서 더 좋아집니다. 그 다음에 2번 그림은 저마늄에 불순물 Y를 첨가를 했는데 지금 보니까 뭐가 생겼습니까? 양공이 생겼죠. 따라서 이 애는 무슨 반도체에 해당이 돼요? P형 반도체에 해당이 되고, 주로 전하를 운반하는 것은 무엇이다? 양공입니다. 이 반도체의 종류는 P형 반도체. 자, 그 다음에 3번 그림은 PN 접합 다이오드에서 전원을 연결을 했는데, N형 반도체는 마이너스 극하고 P형 반도체는 플러스 극하고 연결을 해둔 게 순방향 전압이 걸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지금 반대 방향 전압을 걸어놨으니까 얘가 뭐라고 해야 돼요? 역방향 전압. 그죠? 역방향 전압, 역방향 디바이스를 걸어놓은 거고, 그죠? 따라서 이 연결에 대한 설명은 P형 반도체에 있는 양공은 전원 마이너스 극 쪽으로 끌려가 버리고, 그 다음에는 N형 반도체에 있는 뭐예요? 전자는 전원의 플러스 극 쪽으로 끌려가면서 접합면으로부터 멀어지고, 그 결과 불순물이 남아있는 층이 두꺼워지면서 양공이나 전자가 확산이 못 되기 때문에 전류가 잘 흐르지 못합니다. 자, 다이오드의 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정류회로에 사용이 되고요. 발광 다이오드는 순방향 전압이 연결했을 때만 빛이 방출이 됩니다. 광 다이오드 같은 경우에는 광전 효과를 이용을 했고, 화재 경보기에 이용이 되는 거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아요. 자, 이제 대표 자료 분석 문제를 한번 같이 봅시다. 자, 그림 가나 다는
도체, 부도체, 반도체의 에너지 띠 구조하고 띠 간격을 순서 없이 나타냈어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띠 간격이 가장 넓은 가는 부도체고, 예. 그 다음에 전도띠하고 원자가 띠가 붙어 있는 이 녀석은 도체. 나는 띠 간격이 비교적 짧은, 그죠? 에너지가 적게 차이가 나는 얘는 반도체. 예,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가나 다의 전기 전도성을 푸동으로 비교를 해보면 제일 큰 건 누구겠어요? 도체가 제일 클 거고, 그 다음에는 반도체, 그 다음에는 부도체. 네,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자, 띠 간격이 클수록 전기 전도성이 좋지가 않죠. 왜? 전도띠까지 올라가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더 많이 필요하니까. 가의 띠 간격에는 전자가 존재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다에서 원자가 띠에 있는 전자는 띠 간격보다 큰 에너지를 흡수해서 전도띠로 전이를 해줄 수가 있고요. 0켈빈일 때 전자가 채워진 에너지 띠 중에서 가장 에너지 준위가 높은 띠를 뭐라고 불러줍니까? 0켈빈을 기준으로 해주면은 바로 원자가 띠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번은 답이 55, X55입니다. 자, 나에서 원자가 띠 안에 있는 전자의 에너지 준위는 모두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띠가 두껍게 나와 있지만은 아주 미세하게 여러 띠가 겹쳐져 있는 거기 때문에 미세하게 조금씩 다릅니다. 미세하게 조금씩 다르다. 자, 그 다음에 대표자료 분석 두 번째. 자, 불순물 반도체하고 에너지 띠. 그린 가하고 나는 규소로 만들어진 순수 반도체에 불순물 원소 XY를 각각 도핑한 반도체의 원자과 전자 배열을 다하고라는 P형하고 N형 반도체 에너지 띠 구조를 순서 없이 나타냈다. 지금 가 보면은 얘는 잉여전자가 하나 남아있죠. 그쵸? 따라서 15족을 토핑한 가는 N형 반도체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에 여기 양공이 하나가 비어있죠. 따라서 13종을 토핑한 P형 반도체에 해당이 되고, 다 같은 경우에는 이 양공에 의한 에너지 띠가 새로 생겼죠. 원자가 띠에 가까운 에너지 띠가 하나가 생긴 이 경우에는 바로 P형 반도체예요. 네. 그 다음에 전도띠에 가까운 전자가 채워진 새로운 에너지 띠가 하나 생긴 이 경우는 바로 N형 반도체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가의 반도체는 N형, 나의 반도체는 P형, 그 다음에 다와 라의 반도체는 P형하고 N형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4번하고 OX 문제 보면은 규소의 원자과 전자는 총 몇 개예요? 4개죠. 그죠? 나는 지금 무슨 반도체였습니까? 아까 나는 P형 반도체고, P형 반도체에서 주로 전하를 운반하는 거는 양공이죠. 그 다음에 다는 P형 반도체인데 다에서 원자과 띠에 있는 전자는 불순물에 의한 에너지 준위로 전이할 수가 어떻게 됐습니까? 있죠. 왜? 되게 좁기 때문에 쉽게 위로 이동을 해줄 수가 있어요. 양공의 이동으로. 가에서 X에 의해 생긴 에너지 준위는, 그러니까 가가 지금 N형 반도체였잖아요. 그죠? 바로 전도띠 바로 아래에 생기게 되는 거였습니다. 그죠? 자, 매칭을 잘 해두세요. 자, 그 다음에 5번은 자, 답이 X5, X55예요. X5, X55. 가에는 양공이 생기죠. P형 반도체니까. 자, 그 다음에 Y는 지금 13족 원소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양공을 만들어주는 원자과 전자는 7개가 아니라 3개에 해당이 될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뒤에 내신 만점 문제 한번 봅시다. 자, 1번. 그림 가, 나, 다는 원자의 개수에 따른 에너지 준위를 각각 나타냈고요. 가에서요, N, A, B, C는 양자수 1번, 2번, 3번 껍질이고, 다에서 A는 양자수 A부터 C에 대한 에너지 준위 영역이다. 자, 가에서 양자수의 크기는 원자 핵에서부터 멀어질수록 에너지 준위가 높아요. 그러니까 C로 갈수록 높아지고, 보호의 원자 모형에 의하면 1번, 2번, 3번 또는 K, L, M 껍질에 해당이 돼요.
다에서 원자의 수가 매우 많아지면은 A에서 연속적으로 나오지는 않아요. 무조건 불연속적인 D에 해당이 되고 각 에너지 D 사이가 거의 하나처럼 되는 것 뿐이지 연속이 되는 건 아닙니다. 나에서 전자는 양자수가 작은 에너지 준위부터 채워진다. 전자 채워지는 원리 중에서 누중의 법칙이라고 해요. 또는 싸움의 원리.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고 디귿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그림은 0켈빈에서 고체의 에너지 띠 구조를 나타냈대요. A와 B는 전자가 채워져 있지 않은 띠래요. 그리고 A하고 B는 전도띠에 해당이 되고 C하고 D는 전자가 가득 채워져 있는 에너지 띠이다. 기억하고 니은은 띠 간격이에요. 그럼 니은하고 디귿은 원자가 띠에 해당이 될 거예요. 자, 따라서 C는 전도띠는 틀렸고 C의 전자가 기억보다 큰 에너지를 흡수하면은 그렇죠. B로 전이가 가능하죠. 그 다음에 니은, 그렇죠. 띠 간격 사이 밴드 갭에서는 전자가 존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4번. 자, 그 다음에 3번은 그림 가는 원자가 한 개 있을 때의 전자의 에너지 준위를 나는 원자가 아주 매우 많을 때의 전자의 에너지 준위를 나타냈어요. 자, 가에서 전자 에너지 준위는 가하고 나하고 둘 다 불연속적인 거는 맞아요. 연속 스펙트럼이 나오질 않으니까. 그 다음에 나에서는 인접한 원자가 서로 영향을 주어서 에너지 준위가 아주 미세하게 갈라져 있는 상태예요. 고체에서 전자 에너지 준위는 그렇죠. 원자들이 아주 많이 모여있는 결정 상태로 존재를 하기 때문에 나와 같은 형태로 나타나는 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그림은 도체, 부도체, 반도체의 에너지 띠 구조래요. 자, 그래서 띠 간격이 제일 먼 가 같은 경우가 부도체. 나는 전도띠하고 원자까지가 겹쳐져 있으니까 도체. 이 녀석은 나머지 반도체. 이렇게 해당이 되겠죠? 전기 전도성은 가가 나보다 좋을 리가 없고 원자가 띠하고 전도띠 사이의 띠 간격은 가가 제일 멀고 나가 제일 작죠. 다가 제일 작진 않아요. 다의 대표적인 예로는 반도체 중에 하나인 규소나 저마늄에 해당이 되니까 2번이 맞죠. 자, 그 다음에 5번. 자, 그림은 고체 원자의 원자가 띠와 에너지, 전도띠를 나타낸 것이다. 원자가 띠의 전자가 전도띠로 전이해서 자유전자가 되기 위한 조건은 뭡니까? 즉, 원자가 띠에 있는 전자가 띠 간격 이상의 에너지를 흡수를 해주면 바로 올라갈 수가 있고 그러면 전기 전도성이 생기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한번 봅시다. 자, 6번은 그림은 규소와 다이아몬드의 에너지 띠 구조하고 띠 간격을 순서 없이 나타냈대요. 규소는 대표적인 반도체 물질에 해당이 되고 다이아몬드는 부도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띠 간격 사이 에너지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전기 전도성은 규소가 다이아몬드보다 좋다. 맞고요. 온도가 높아지면 원자가 띠에 있던 전자가 에너지를 얻어서 전도띠로 올라가기 때문에 전기 전도성이 좀 더 좋아지죠. 존재하지 않는다는 틀렸죠. 참고로 반도체의 전기 전도성은 온도가 커지면 전기 전도성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이게 반도체예요. 반도체는 온도가 높아지면은 원자가 띠에 있는 전자의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거기 때문에 전기 전도성이 커집니다. 다이아몬드에서 원자가 띠의 가장 위에 있는 전자가 3eV면은 이 밴드갭 띠 간격 사이 에너지보다 작으니까 아예 올라가지도 못하고 또 새로운 에너지 준위가 생길 수는 없습니다. 저기다 불순물을 뭔가를 첨가를 하는 것도 반도체 안에서 그런 거고 쟤는 안 생겨요. 자, 다음에 7번. 그림은 어떤 고체의 에너지 띠 구조를 나타낸 것으로 A부터 E는 에너지 영역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요 A는 전도띠에 해당이 되죠. 자, 그럼 보자. A로 전이하는 전자, 그렇죠? 전도띠로 올라가는 전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고체의 전류가 잘 흐르죠. 자, 고체의 전기 전도성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그렇죠. 원자가 띠하고 전도띠 사이에 있는 에너지 간격, 띠 간격의 에너지에 해당하는 B 맞고, 원자가 띠는 C하고 E에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전도띠 바로 아래에 있는 C가 바로 원자가 D에 해당이 되죠. E는 원자가 D 아니에요. 원자가 전자라고 하는 게 맨 바깥 껍질, 마지막 전자가 채워져 있는 껍질을 바로 껍질에 있는 전자를 원자가 전자라고 얘기를 해주니까. 자, 다음 8번. 그림은 규소에 붕소를 첨가한 반도체 결정의 전자 배치를 나타냈대요. 붕소는 13족이기 때문에 뭐가 생겼어요? 양공이 생겼으니까 무슨 반도체? P형 반도체, 바로 전화 운반체는 양공,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9번. 원자과 전자가 4개인 원소가 안정된 결정 상태를 이루는 결합 방식으로 원자과 주변 전자랑 전자쌍을 공유하는 결합? 이거 뭐라 불러줘요? 공유 결합이죠. 자, 그 다음에 10번은, 자, 그림 가하고 나는 순수한 반도체에 불순물 원소를 첨가했을 때 나타나는 에너지 띠 구조인데, 원자과 띠 위에 이렇게 구조가 나타난 거는 바로 P형 반도체에 해당이 되고요. 여기 나타나 있는 이 부분은 바로 양공에 해당이 돼요. 그 다음에 전도띠 바로 아래에 이렇게 새로운 에너지 띠가 나타나는 거는 바로 N형 반도체에 해당이 되고요. 저기에서는 전자가 바로 불순물로 첨가가 된 거죠. 가의 원자과 띠에 있는 전자는 A로 전이가 가능하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띠 간격이 약간 줄어드는 현상이 벌어지게 되고요. 나에서 원자과 띠에 있는 전자의 에너지 준위는 모두 같지 않아요. 미세하게 다 다릅니다. 그 다음에 B는 원자과 전자가 5개의, 그렇죠. N형 반도체니까 잉여 전자가 남는 15족 원소의 토핑에 의해서 생긴 에너지 준위에 해당이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11번. 그림은 순수한 규소 결정에 인을 소량 첨가하는 모습을 전자 배치하고 함께 나타냈어요. 따라서 15족이 첨가됐기 때문에 전자가 남아서 N형 반도체에 해당이 될 텐데, 반도체의 도핑 과정인 거 맞고요. 인을 첨가하기 전 규소의 원자는 4쌍의 공유 결합을 통해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고, 따라서 전기 전도성이 그닥 크지가 않죠. 인을 첨가하면 공유 결합에 참여하지 않는 전자의 수가 증가를 하고, 그 전자가 바로 전화 운반체의 역할을 해줄 수가 있게 되죠. 자, 그 다음에 12번. 그림 가는 규소로 만든 순수한 반도체에 불순물을 첨가한 반도체의 전자 배치. 자, 붕소 첨가했고 빈자리인 양공이 생긴 걸로 봐서는 P형 반도체에 해당이 되고, 따라서 원자과 띠 바로 위에 있는 나가 가의 에너지 준위에 해당이 될 거예요. 가의 반도체 에너지 준위에 해당하는 것은 나입니다. 네, 맞고, 나와 다의 반도체를 접합하면 순수 반도체가 되는 게 아니라 뭐가 됩니까? 다이오드나 또는 트랜지스터가 되죠. 2개 결합하면 다이오드, PNP, NPN 형태로 결합하면 트랜지스터. 다에서 원자과 띠의 전자는 전도띠로 전이할 수가 없다가 아니라 전도띠로 전이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새로운 띠가 생겼기 때문에 조금 더 위까지 가는데 어떻게 돼요? 에너지가 적게 필요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틀렸죠? 답은 1번이 맞습니다. 기억. 자, 그 다음에 13번. 그림은 PN 접합 다이오드의 전지와 스위치를 연결한 회로를 나타내는데, A에 연결했더니만 다이오드에 전류가 흐르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A는 역방향 전압이죠. 역방향 디바이스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결국에는 여기가 순방향이고, 순방향이면은 전지의 플러스 극은 누구랑? P형 반도체와 마이너스 극은 N형 반도체하고 연결이 돼야 돼요. 따라서 X는 N형 반도체 맞고, 그 다음에 스위치를 A에 연결하면 다이오드의 순방향이 아니라 역방향 전압이 걸리고요. 스위치를 B에 연결하면
Y의 P형 반도체니까 양공, 얘는 전자 이렇게 될 텐데 Y의 내부 주요 전화 운반체는 어디로? 요 가운데 경계면으로 양쪽으로 몰립니다. 그래서 투과를 하면서 바로 전류가 흐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억하고 디귿 3번이 맞고, 자 다음에 14번 그린 가는 PN 접합 다이오드 저항 전지를 이용해서 구성한 회로를 나타냈고요. A하고 B는 P형 반도체 또는 N형 중에 하나인데, 자 그림 나는 가에서 B를 구성을 하는 건데 지금 뭐가 전자가 하나가 남았죠. 그러면 이 B는 N형 반도체에 해당이 되고 A가 P형 반도체에 해당이 되니까 순방향 전압이 걸려 있어요. 다이오드에 순방향 전압 걸려 있고 안티몬은 나에서 B로 사용이 될 수가 있다. 여러분들 지금 비소하고 안티몬 같은 경우에는 P형 반도체에 사용을 하게 되는 거고요. 네, 여기서는 N형 반도체니까 인을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접합면에서 양공과 전자가 계속 결합을 해서 바로 전류가 흐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5번. 그린 가는 다이오드 저항 교류 전원을 연결한 회로니까 교류 전압을 다이오드를 통과시키면 무슨 작용이 일어나요? 정류 작용이 일어나서 바로 교류를 직류로 바꿔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으로만 전류가 흐르니까 플러스로 들어가는 전류만 한 번씩 흐르고 마이너스 전류는 못 흐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만 이렇게 나타날 거예요. 누구처럼? 네, 3번처럼. 네. 자, 그 다음에 16번. 그림과 같이 동일한 두 전지의 PN 접합 다이오드와 저항을 연결한 회로를 구성을 했고 Y에는 규소하고 붕소 13조 원소가 첨가되어 있으니까 얘는 P형이고 얘는 N형이에요. 따라서 얘가 플러스 극에 연결된 A에 연결했을 때만 순방향 전압이 걸리니까 이때만 전류가 흐를 거예요. 따라서 반도체 X는 N형 반도체고 저항의 전류를 흐르게 하려면 스위치는 A하고 B 중에서 A에 연결해야 되고 A가 P형이 플러스 N형이 마이너스로 연결된 순방향 전압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A에 연결한 경우만 전류가 흐르게 되겠죠. 자, 다음에 17번. 그림은 발광 다이오드에 전류가 흐를 때 에너지 준위와 전자의 전위에 따른 빛 방출을 나타냈어요. 그러니까 전자가 내려오는 거예요. 어디에서 어디로? 에너지 준위가 더 높은 전도띠에서 원자가 띠로 내려오면서 이 띠 간격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방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빛의 형태로 방출하면서 바로 LED에 빛이 나게 되는 거죠. 따라서 기역과 니은의 간격의 크기에 따라 에너지는 결국에는 HF로 결정이 되잖아요. 근데 얘는 람다분의 HC에 해당이 되니까 파장이 에너지에 따라 달라지니까 기억은 맞죠. 발광 다이오드는 어차피 모든 다이오드는 역방향에서는 빛이 방출이 안 돼요. 전류가 흐르지가 않기 때문에. 자, 빛이 방출될 때는 공핍증이 넓어지는 게 아니라 어차피 왜 그래요? 지금 전자하고 양공이 서로 붙는 거잖아요. 그럼 서로 확산이 돼서 가운데로 이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공핍층이 넓어지는 경우는 반대로 역방향 전압이 걸렸을 때고 넓어지지 않아요. 좁아집니다. 모든 다이오드는 순방향 전압이 걸려서 전류가 흐를 때는 전화 운반체가 경계면에서 이동을 하기 때문에 공핍층 사이의 간격이 좁아진다라고 해주는 게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실력원 문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린 가하고 나는 온도가 각각 T1일 때 하고 T2일 때 순수한 반도체의 에너지띠 구조와 전자의 상태를 나타냈대요. T1일 때는 전도띠에 전자가 없었고 지금 T2가 되니까 전도띠로 전자가 위로 올라갔죠. 그렇죠? 그럼 전기 전도성이 생겼다라는 소리니까 T2가 더 고온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T1이 T2보다 크다는 틀렸고 순수한 반도체는 온도가 높아지면 전기 전도성이 커집니다. 전하를 운반하는 전자나 양공의 수는 나에서가 가에서보다 당연히 많죠. 전도띠로 올라간 전자와 비어있는 양공이
존재를 하니까. 자, 그 다음에 2번. 그림은 서로 다른 전기 전도성을 가진 고체 A와 B의 에너지 띠 구조를 표는 반지름이 1cm이고 길이가 1m인 원통 모양의 구리 규소 결정 유리의 저항값을 나타냈대요. B의 띠 간격은 매우 커서 전도띠로 전이하는 전자가 거의 없으니까 얘는 부도체에 해당이 될 거고, 얘는 상대적으로 짧으니까 단도체에 해당이 될 거예요. 여기서 규소가 여기에 해당이 될 거고, 그 유리가 B에 해당이 되겠죠. 구리는 당연히 도체니까. 자, 규소의 결정 에너지 띠 구조는 A랑 같아야 되고, 구리일 때 띠 간격은 A보다 더 좁아야죠. 좁거나 거의 없죠. 그 다음에 기역은 구리의 저항보다 크죠. 왜? 구리는 도체고 반도체니까 무조건 기역이 얘보다는 크고, 그 다음 유리가 기역보다는 무조건 커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 자, 그 다음에 3번. 그림 가는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접합했었을 때, 아직 전압이 걸리진 않았어요. 접합면에서 나타나는 에너지 준위의 변화를, 그러니까 공필층이 그냥 붙여만 놓으면 넓어지죠. 그래서 실제로는 경계면에서 전자하고 양공이 붙을 수가 없다란 말이에요. 띠간격이 오히려 벌어진 효과가 나타나요. 나는 가에 PN 접합 다이오드를 스위치하고 전지에 연결한 모습을 나타냈대요. X하고 Y는 P형 반도체 또는 N형 반도체 중에 하나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에서 보면은 X하고 Y, X는 지금 뭐가 많아요? 양공이 더 많은 거고, 그 다음에 Y에서는 전도띠의 전자가 더 많은 걸로 봐서는 얘는 N형 반도체에 해당이 되고, X는 P형 반도체에 해당이 될 거예요. 여기 양공이 더 많으니까 P, 얘가 N. X의 주요 전압 운반체는 전자가 아니라 양공이 많으니까 P형, 양공이죠. 나는 지금 순방향 전압이 걸렸죠. P가 플러스와 N이 마이너스와 연결되어 있으니까 접합면에서 전기장의 방향은, 접합면에서 전기장의 방향은 어디에서 어디를 향해요? 실제로 N형 반도체하고 P형 반도체 요 접합면을 보게 되면은 이쪽으로 이렇게 이온에 의해서 전기장이 이렇게 형성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 이렇게 됐었죠. 그렇죠? 따라서 맞습니다. 5번. 자, 그 다음에 4번은 그림과 같이 두 개의 발광 다이오드 LED와 두 개의 PN 접합 다이오드 P하고 Q를 스위치 A하고 B와 전지에 연결을 했대요. 자, A만 닫았을 때 불이 켜지는 발광 다이오드는 없대요. A만 닫았을 때 불이 켜지는 발광 다이오드 자체는 없다란 소리는 일로 순방향 전압이 가는데 이쪽에서 전류가 흐르지 못했다라는 소리잖아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일로는 지금 전류가 이렇게 흘러야 되는 거니까, 그럼 얘가 N형 반도체고 이 녀석이 P형 반도체라고 봐야 되겠죠. 얘하고 역방향 전압이 걸렸다라고 봐야 되겠으니까. 자, 그 다음에 A하고 B를 모두 닫았더니 한 개의 발광 다이오드에 불이 켜진대요. 그러면은 A하고 B를 모두 닫으면 이렇게 닫았을 때, 자,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서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는 소리겠죠, 결국에는. 이렇게 흐르고 여기서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전류가 흐른다라고 봐야 되겠죠. 왜냐면은 얘는 전류 방향이 여기서 나와서 이렇게, 여기서는 안 흐르겠구나. 이렇게 흐르겠네요. 이렇게. 이렇게 흐른다고 봐야 되는 거니까. 따라서 여기는 P형 반도체, 여기는 N형 반도체 이렇게 되겠네요. 자, A만 닫았을 때는 역방향 전압이 걸리니까 순방향 전압이 걸리는데, 역방향이죠. 요거하고 보면은 반대 방향으로 되어 있으니까 역방향 전압이 걸린다. A와 B를 닫았을 때는, 그렇죠. 지금 전류가 여기로 못 흐르고 이렇게 흘러가는 거니까, 따라서 LED 1의 불이 켜지게 되고, Y는 P형 반도체, X는 N형 반도체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 디귿이 다 맞게 됩니다.